잠깐만요. 안 됩니다. 오늘은 그 네. 새롭게 바뀐 동물보호법 내에 동물 실험 관련 뭐가 바뀌었는지 그거를 한번 저도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뭔가 감이 잡혀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네. 예. 저기 그 동물 실험의 관리 등에 관련 조항이 원래 3장이었는데 4장이 됐어요. 앞에 그 조문이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늘어나기는 많이 늘어났는데 뭐 그렇게 흡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동물 학대의 범위도 더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아직은 다 모호한 것 같고요. 네, 동물 실험의 원칙에 관련된 거는 다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48조에 전임수의사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험동물을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 이하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위 법령으로 몇 마리 이상 보유할 거냐. 그 다음에 전임 수의사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의사들도 그냥 임상수의사,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실험동물에 관련된 전문 수의사 협회에서 주는 또 다른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를 딴 사람에게만 주기에는 이 많은 실험기관을 다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뭔가를 만들어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실험동물을 다루지 않고 개나 고양이나 했던 임상수의사들은 또 마우스를 잘 못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굉장히 오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역본부에서 관련된 수의사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의 금지에서 원래 봉사동물이라고 하는 그 동물들은 동물 실험에 이용할 수 없는데 단지 인수공통 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열어뒀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봉사동물을 선발 훈련 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봉사하는 여러 동물들 사역견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의 훈련 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임상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구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영동물 실험동물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았을 때는 괜찮다. 그러니까 어쨌든 승인을 받으라고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용으로 만들 수 있게 협약을 해가지고 요즘에 저도 최근에 이런 걸 많이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 실험기관이 굉장히 뭐랄까 좀 작은 기관이거나 혹은 어떤 실험기관이 일시적으로 거기를 뭐랄까 이렇게 리뉴얼을 해서 다른 곳을 옮겨야 된다거나 이럴 때 두 개의 기관이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영동물윤리위원회에 어떤 심의는 일단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란을 좀 없애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 습 이것도 다 똑같고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관련한 조항은 다 같은데 요게 들어갔어요. 공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협약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겼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을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만들어서 배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시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변경 같은 경우에 여기 이거 한번 색깔을 다르게 보자. 이거 약간 구체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유의 발생 시 윤리위원회 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기관에서의 내부적으로 그냥 알아서 했었거든요. 변경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다음에 변경해도 뭐 위원회에서 하라 마라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룡동물실험위원회 지정 이걸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실험.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관끼리 협약을 해서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룡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 지정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해부실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학교에 그 윤리위원회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룡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동물 실험 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험, 2개의 기관을 실험을 할 때 각각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공용윤리위원회를 이용하도록 한다.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없었어요. 상한이 없었어요. 윤리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1년에 1000건이 넘어가는 실험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이걸 요청을 했어요. 15명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그 상한을 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다른 것은 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기능에서 윤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에 대한 심의, 변경 심의를 다 하는데 이제 이것도 들어가요. 심의한 실험의 진행, 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그러니까 종료 보고서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냥 기관에서 알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종료 보고서 안 쓰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실험을 하고 관련된 분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 종료 보고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의무 조항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장에게 실험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생기냐면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동물 실험 시행하는 기관에 관련된 사람들 혹은 센터장 이런 사람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 기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언뜻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규제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강점도 있어요. 강점이 뭐가 있냐면 동물실험 시행기관 내에서 여러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하시는 분들 밑에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원들이 그 심각한 걸 자꾸 위반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그거는 이제 전임 수의사와의 권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또 관련이 되겠지만 위반이 됐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두로 너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기에 대한 처분을 윤리위원회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형태의 그 위반 사항은 뭐 그 뭐지? 실험동물센터에 뭐 3개월간 못 들어오게 한다, 뭐 6개월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다음 연구에서 배제한다, 실험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각각에 관련한 거를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 사람들의 동물실험센터에서도 편하고 윤리위원회에서도 이게 독립성을 갖추고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하고 이것도 생겼습니다. 심의후 감독. 동물 실험이 심의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 조항으로 됐어요. 예전에는 이거를 못 넣었던 게 이거를 굉장히 감당 못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검역 본부에서 권유를 계속 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수의사와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위원들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에 가서 그 실험 계획서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불시에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통보 안 해주고 중간에 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거. 그러니까 그 계획서 내에는 마취제 뭐 쓴다 이렇게 해놓고서 실제로는 마취제 안 쓰는 경우들, 그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품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그건 안 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해서 서류를 남겨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다, 이 실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 이것을 다시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와 심의를 통해서 이 실험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동물의 복지에 심대한 이걸 그냥 멈추게 되었을 때 중대한 침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냥 좀 고쳐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경우에는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는 거죠.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장은 반드시 이것을 중지해야 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회 지정 및 검토, 이거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있어요. 보통은 실험이 엄청나게 많은 기관 같은 경우엔 전문위원 심사를 한번 거친 다음에 다른 위원들은 찬반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쯤은 걸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험 계획서가 많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한번 검토해 준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체크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그 조항으로 넣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들은 경미한 변경도 그 검토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것도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윤리위원회 위원은 그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부위원도 아마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할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제공을 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교육비를 제공하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교육은 계속 받으라고 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것도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조문은 엄청 많아졌어요. 질문. 지금 임종숙 선생님 안 들어오셨어요? 네, 임종숙 안 선생님 들리네요. 윤리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 그래서 이거 통과되고 나면 외부위원들 한번 모아서 외부위원들만 교육하고 싶긴 한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요. 잠시만요. 대표님, 제가 네, 지금 노트북 마우스를 좀 갖고 와서 말씀 나눌게요. 제가 네, 네, 마우스가 없으면 노트북을 잘 못 만져요. 네. 마우스가 어디 갔지? 마우스는 못 찾았고요. 오늘 저도 마우스 없으면은 못 하는데. 제가 진짜 이거를 이거 한 거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갖고 나갔었는데 지금 잠깐 못 찾고 있는데, 오늘 이 동물보호법 개정 네. 내용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번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동물 실험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네, 먼저가 23, 24, 25, 26, 27, 28 6개조에서 11개조로 늘었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이제 평균 이게 동물보호법이 보니까 47개조에서 아니 55개조인가 101개 거의 2배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네, 동물 실험의 장도 지금 2배로 늘어서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개별 조항별로 네. 어떤 의의와 어떤 배경과 어떤 의의와 어떤 개선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좀 우리가 약간 스터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해주신다 그래서 되게 반갑게 들어왔고요. 네, 그럼 제가 좀 47조부터 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47조부터 제가 이제 신고 대조표를 지난번에 네, 만들어 가지고는 네, 제가 이제 야쿠르트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네, 야쿠르트는 1년에 거의 실험 건수가 네. 한 5개 미만이에요. 네, 예, 그래도 정기적으로 윤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가가지고 기흥까지 가가지고 그냥 정말 회의만 하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그냥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네, 이거 신고 대조표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이거를 소개해드렸어요. 네, 소개해드렸는데 아직 다행히 네, 하위 법령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대통령령에. 나오고 규칙도 안 네,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설명하기가 쉽기는 했는데, 네, 저부터가 사실 이제 하위 법령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지 네,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님이랑 같이 좀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47조는 그냥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전임 수의사 제도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 이거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했을까요? 다 있어요.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응. 있고 다 영국도 있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네. 그 빅스터디에서 하는 네. 그 국제 세미나인가 그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 네네, 거기 제가 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영국 그 활동가가 와가지고 네. 영어를 했는데 그때 이게 번역이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못 알아듣기는 했는데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은 약간 불시성이다. 아, 예. 예.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네. 좀 어떤가요? 외국은? 그게 그러니까 불시성이라는 게 뭐냐면 네. 처음부터 아마 불시에 가서 네네. 본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아,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예, 정기적으로 이제 가는데 수상한 데가 있거든요. 아.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라는 느낌이 나는 곳. 그런 곳은 음. 불시에 가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뜻으로 설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할지는 하위법령 네. 안 나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팜 같은 경우도 네. 기본적으로 중간에 뭐 한 번, 그다음에 거의 종료될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거는 좋은데 네. 하시면 그 보고서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획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변경 네. 신청도 안 한 채로 그걸 임의대로 처리하신 분들이 어 자주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불시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만들어 놓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은 아예 자기네들은 아예 불시에 그냥 암행어사처럼 덮쳐서 한다. 이런 기관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원칙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뭐 미리 알려주고 가긴 하는데 네. 계속 뭔가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기관이나 뭐 이런 실험 연구자나 뭐 PI나 이런 연구실이 있으면은 불시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전임 수의사 제도가 네. 인제 시행되는 기관의 규모나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실험 건수일까요? 아니면은 마리수일 거예요. 시설 마리수. 신경 마리수. 네. 그래서 그게 뭐 글쎄요. 마우스 뭐 몇천 마리? 그거는 잘 네. 모르겠어요. 그 수요 조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서.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00마리 이상 보유한 회사에서는 수의사 고용할 돈이 없어서 고용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필요성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에 교육하시거나 이렇게 설명하실 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려면은 수의사들이 그 동물 건강 관리만 잘 해주면 중간에 폐사하는 동물들도 좀 없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험 데이터도 훨씬 더 잘 확보할 수 있고 훨씬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게 워낙이 요새는 이 법이 강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동물 사육하려고 들어오시는 친구들은 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옛날 사람들처럼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 내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건강 관리 체크를 좀 확실히 하는 것이 기관에서도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설득하면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주로 몇 번 민원도 올리고 이제 계속 검역본부랑 응림부에 이야기했던 이유는 수의사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사회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너네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주장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럴 거면 차라리 동물보호단체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네. 그 49조는 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49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화한 거잖아요, 여기는. 네네.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2호에 있는 봉사동물이라는 그 용어 있잖아요. 네. 이게 봉사동물이 그전에는 없었죠. 사육동물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사육동물이라고 해서 그 군견, 경찰견, 수색견 이거 다 포함하는 걸 그 사육견이 그 봉사동물이라고 용어가 네. 바뀐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군요. 용어가 왜 바뀌었는지는 글쎄요. 그러니까. 좀 포지티브한 방식의 용어로 바뀐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쓰여지는 이용당하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거라서 혹시 이렇게 바뀐 게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동물 실험 시행 기관들이 네. 지금 이름들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임상 효능 뭐 센터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제 뭐 제가 작년에 갔던 기관이 이름이 인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라고 인제 외부위원이 얘기하니까 네. 하도 동물 실험 갖고 뭐라 그러니까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용어들이 바뀌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네. 그 AI 같은 경우에도 조류독감이고 네. 그런데 그런 이름들을 자꾸 그렇게 희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 전임상 효능센터라는 게 다 맞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동물 실험의 한 종류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전임상 효능으로 그게 다 퉁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동물보호 단체에서 네. 쪼끔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들을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바꾸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 눈에 나중에 보여요. 용어를 통한 세탁. 맞죠? 그죠. 용어 용어를 세탁이죠. 지금 어. 말씀하셨듯이 봉사동물이라고 바뀌는 사육동물이라 그러면 왠지 인간이 막 부리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봉사동물이라 그러면 자기 동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사실은 좀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동물로 바뀐 게 저는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지적이에요.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왜 봉사동물 자기네들이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킨 건데 그쵸. 아. 그리고 아 뭐 나중에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긴 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그 뭐더라? 그 장애인 안내견? 네. 그거 하는 동물들을 계속 번식을 시켜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 일반인들한테 신청받아서 거기 탈락한 애들은 인제 뭐 입양도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계속 번식돼서 나오고 그중에 일부만 선발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훈련된 그럼 애들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아니 뭐 네. 경찰견 뭐 셰퍼드 이런 거 독일 같은 데서 수입하면 되지. 걔네들은 다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겠죠? 그냥 그 뭐지? 국산 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건지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네. 그 저도 동물원에서 정말 그런 게 특화돼 있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필요할 때 그냥 수입해서 하면 예. 되지. 굳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 번식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네 정말 그런 생각이 어떤 그리고 표정을 지으실지 한번.
봉사동물이란 말 자체도 진짜 거슬려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같은 경우는 똑같고, 그다음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똑같고. 네. 단지 미성년 동물 해부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 네. 그 뭐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용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 승인 받으라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요, 네. 그 미성년자 해부 실습 그 경우에 네. 그거 있었잖아요. 저기 뭐지? 그 학교에 무슨 학부모 무슨 아, 운영위원회?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못하게 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굳이 못하게 이거를. 그리고 막 그 뭐지? 학교 해부 실습 뭐 이런 가이드 같은 거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만들었어요. 그거 그거 왜 네. 만드는지 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농림부 들어가니까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가이드라인이.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 대학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 실습에 네. 그 의견으로 음. 그 실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 음. 그 수요조사 해가지고 네. 참관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내면 그건 거의 그 수정해서 저한테 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예.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약대 같은데 이렇게 실습 같은 거 이렇게 실험 건수 나오면 네. 그렇게 의견 내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수요조사 현상이네요. 하겠다고. 예, 수요조사해서 그리고 참가. 사실 대학생 실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학부 실습이죠. 네, 약학대, 뭐 약대 이런 데 같은데. 그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학부생들의 실습은 필요 없어요. 그 친구가 기자가 될지 그냥 회사를 갈지 주부가 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가면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배워도 되고, 네, 맞아요. 그때는 교육이 필요하니까요. 그때 해도 되고. 그리고 실험동물 그 뭐지? 자격증 있는데 기술 인증 그 자격증 있거든요. 1급, 네, 2급, 3급. 네. 그거 받아야지 실습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할 때 다 그 실습 시험 봐요. 그런 거 하려면 연습해야 되니까. 그럴 음,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학부 그렇겠죠. 때는 학부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그쵸, 하고 그쵸. 싶은 학생들은 하고 나머지는 리포트로 대체하고 이렇게 방식으로 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안 하게 하는 게 좋은데 혹시 몰라서 이런 조항을 이제 만들어 놓게 했는데 굳이 앞으로는 필요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52조의 공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예요. 이게 네. 어떻게 앞으로 좀 활용될 것 같으세요? 어떤 기관들이 이거를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제가 요번에 야쿠르트 갔을 때 네. 이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생겼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실험 건수는 되게 적지만 네. 그 실험 시설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 야쿠르트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뭔가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그 자체적으로 뭐 실험은 필요한데 실험실이 없거나 음, 뭐 장비가 부족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어떤 기관과 위탁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그 그럴 때 공용동물실험위원회를
지정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심의하는 기관에서도 다른 회사의 실험을 위탁을 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같은 근데 이제 그 실험 건수가 많아졌을 때 위원을 더 뽑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라고 지칭하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많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 있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은 그 리뉴얼하느라고 동물들을 막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 기관에서도 그 동물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 실험은 또 이쪽에 있는 연구자들이 하시게 되고, 그럼 그거에 관련된 실험 계획서 평가는 또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섞여서 나중에는 관리는 그 기관에서 또 해주시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서로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누가 네. 잘못이냐 뭐 이런 거 나중에 따지기 시작하면은 좀 애매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기관에서 시작해서 한 기관에서 그냥 말끔히 끝내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조항들은 여러 기관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네. 보완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실험했고 저기 가서 관리했는데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어떻게 해야 네. 되냐 뭐 기타 네. 등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아예 그냥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 그냥 지정을 해서 이쪽에서 몇 명 저쪽에서 몇 명 이렇게 심의 관리하면 어떠냐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저기 그 식약처나 농림부에서 네. 그 기관 그 점검 나가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인제 그 이민재 교수님은 동물실험협회 네네. 거기 인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인제 이민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네. 근데 혹시 동물보호 단체 대표도 혹시 거기에서 같이 그 실사 인원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안 가세요? 네. 아무도 안 부르시던데요. 왜 그럴까요? 무시하는 거죠, 뭐. 그것도 규정이 있을 텐데 그 점검 나가는 그 인원 구성에 네. 동물보호 단체 대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동물실험. 아직 저는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안 나가세요? 식약처는 주로 그 기관의 운영? 네. 복지보다는 기관 운영 지침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곳이라서 굳이 동물보호단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농림부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림부는 식약처처럼 그렇게 자주 가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인원이 없어가지고. 아, 인원이 그리고 없어가지고. 그 기관 관리 감독하려면 검역본부 본부에서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보통 한 기관에 2, 3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요새 이거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해요. 누군가한테 넘겨주려고 해도 일단 기관에서 낯선 사람을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디를 틀지 모르니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도 요즘에는 우리가 그래도 신뢰를 좀 받는 편이라 추천해 드리면은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뭐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네. 잠시만요. 제가 조항 쭉 나오면은 말씀드려야지 하는데 중간중간에 좀 잊어버리기는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57조 먼저 여쭐게요. 57조에 윤리위원회를 교육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2년에 한 번씩 아니더라도 그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예를 네. 들면 저희 교육 프로그램 만드시면은 네. 그거를 유료로 만드시면 저희 지금 그 뭐 400개 기관에 있는 그런 위원들이 그 네. 기관에 지원 받아가지고 교육비 네.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 교육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그런 정기 교육 말고요. 네. 그 우리처럼 지금 이제 약간 보수 교육 같은 거 저희 네. 활동원들 그 뭐지 활동하면서 뭐 이렇게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험동물 학회가 세미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세미나를 하는 거죠. 아예 근데 크게 그게 일을 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시험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법령 뭐 이런 거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 혼자 하려면은 그냥 뭐 같이 논의하면서 이렇게 세미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강사를 모셔야 되고 강사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요. 요새. 왜 그렇지? 왜냐하면 그 뭐지? 그 빅스터디 있잖아요. 거기는 네. 그 뭐지? 온라인 그걸 해놓고 네. 그 돈 내면 바로 수료증 나오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 분들이 그냥 기다리기가 귀찮으니까 거기 가서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네, 빅스터디 완전히 그 줌 시대의 호황을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그냥 빨리빨리 해서 그냥 대충 빨리 해야 되니까 거기서 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는 동물실험윤리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2023년부터 시행이 되나?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네. 우리 윤리위원하고 또 저는 궁금한 게 네. 수행자들 있잖아요. 네. 수행자들 한 번만 받아도 돼요? 실험 수행자들? 아니요. 실험 수행자는 네. 그 정기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검역본부에서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기관마다 약간 다른데 건대는 3년이고요. 네. 저도 받았으니까. 네. 건대는 3년이고 다른 기관들은 뭐 2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료증이 있어야 그 기관에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보통 우리가 동물 실험 그 수행자라고 이제 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2017년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교육 다시 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거를 뭐 몇 년에 한 번 강제로 하는 것 같진 않은데 2017년에 받고 지금 한 번도 안 받았으면은 꽤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많이 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 보통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네. 좀 해주시면은. 그리고 기간 자체 교육 거의 다 기간 자체 교육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네. 법정 교육이라고 여기는 이제 법정 교육으로 정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법정 교육에는 법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지 이론 들어가고 뭐 실험 그 계획서 쓰는 방법 뭐 이렇게 딱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2,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하는데 네.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들은 이제 주로 그 뭐지? 선임 연구원들이 그 연구자들에게 하는 교육. 그런 네. 건 내부적으로 하죠. 근데 그거는 그건 필요에 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실험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마우스 뭐 보정하는 법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뭔가 이렇게 폭넓은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내가 어디서 교육을 하는데 주로 제가 아는 거는 뭐 다 영국에서 하고 있는 뭐 이런 그런 거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실험을 하는 네.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되게 내용이 좋은데 그 어디에 가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영국에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그것 한번 들어보시면 좋긴 한데 다 영어로 돼 네.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짧은 동영상 네. 강의들 이런 거 만들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그리고 빅스터디에서 하는 교육은 사실 법정 교육 그 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 뭐 예를 들어 뭐랄까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좋았던 게 동물들의 정상적인 행동, 그다음에 이상의 행동 이런 걸 이제 딱 비교를 해서 비디오로 딱 보여주면 우리 맨날 인도적 종려 시점 할 때 떡진 게 뭐 어쩌고 이렇게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우고 사람들도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웅크린 자세 그러면 평상시에 자는 건가? 이 뭐 잘 몰라요. 자세 관찰하지 않으면. 근데 정상적으로 마우스가 노는 모습, 그다음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떡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급을 해주면 사람들 머릿속에 잘 남잖아요. 그 길지 않게 그런 동영상들.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맞아요. 되는 건데. 제가 나는 이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현장에서 어, 일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제발 좀 프랙티컬한 거 그런 것 좀 알려주라고. 맨날 법 얘기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지겹잖아요. 네. 윤리 얘기나 이런 것도 좀 계속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필요한 거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쭉 뽑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도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인리치먼트라던가 맞아요. 그런 거 일일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가 막 일일이 다 그걸 사이트를 찾아서 하느니 그냥 정리를 해주고 사이트 막 이렇게 이 사이트 들어가면 뭐가 있고 이 사이트 들어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쭉 정리해서 그냥 한 방에 탁 주고 이 중에 골라서 해라 이러면 되게 편할 텐데 그런 것도 참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런 게 필요한 이번에 것 같아요. 점검 실수하는데 네, 마우스 방에 들어갔는데 네, 그 요만한 플라스틱 이글루를 다 놔준 거예요. 근데 네, 마우스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하나도 정말 되게 그 마우스들한테는 네, 좋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 10년 전에는 그거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내가 어디서 보고 그런 거 네. 있다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막 거기서 찾아봤는데 그때는 다 수입품이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은 우리나라 그 기관에 여러 가지 그 파는 사이트 네. 거기서 지금은 다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는 이미지 우리 3R이 아니라 진짜 5R도 사실 뭐 권성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저 요번에 간 곳에서 좀 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 봤어요. 그 동물실 이렇게 창 있잖아요. 네. 창을
적색깔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 마우스가 정록생명이라서 네. 밖에서 우리가 자기네 쳐다보는 거 못 본다는 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게 저는 와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그거 들더라고요. 저기 뭐지? 그 영국의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집을 네. 마우스 집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어요. 어, 네,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는 거 신경 안 쓰게. 와, 그거 너무 네. 괜찮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네,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잘 모르고 귀찮고 꼭 하라고 하는 사람 없고 뭐 이러니까는 안 하죠. 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어디 가나 진짜 뭐 3인 이상이라 그래가지고 다 3명만 해놓고 나서 다 내부위원들 잔뜩. 그리고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라는 건 굉장히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처음 뭐 대학 졸업하고 겨우 석사 졸업하고 몇 번 안 해본 친구들이 굉장히 고도의 실험들을 해야 되니까 기관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긴 음, 해야겠고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그 동물 관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 배우고 싶어요. 그 우리가 5R에서 그 중복 실험 금지의 원칙? 네. 그거에 도대체 어떤 실험이 들어가는지 그거를 좀 배우고 싶어요. 중복 실험 금지는 그거 사실 그거거든요. 논문 검색. 검색어 네. 우리 지금 3개 넣잖아요. 3개만 넣고 있는데 그거는 많이 찾아볼수록 사실은 그 좋은 거라서 왜냐면 논문 쓰기 위해서 실험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논문 편수는 굉장히 많아질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약간의 그 통계만 바꿔가지고 싹 바꿔서 수십 개 논문을 내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걸러낼 건가? 사실 그건 저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걸러낼 수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것인가? 이분의 뭐 다 사람들이 그거 논문 편수로 교수되고 기관에 취직하는데 편수를 줄여서라도 동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논문을 검색해서 창의적인 논문을 써라. 참 이러기도 참 어렵고 그 어렵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논문 그것도 이제 아마 중복 실험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있지 않을까요? 왜 논문 그 뭐지? 그 뭐죠? 뺏겨내는 거? 표정? 아, 표정? 표절. 응. 그 표절인지 아닌지 그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 있대요. 그런 예. 음. 것처럼 예를 들어 그거 알고리즘을 딱 넣어놓고 그게 음. 비슷한 이 논문과 논문의 계획과 비슷한 계획을 가진 논문들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몇 %가 비슷한가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AI가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저는 어떨 때는 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도 AI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AI가 필요해요. AI가 정말 생기면 이거야말로 AI가 해서 정확하게 집어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정말 대체의 원칙으로 검색어 3개 기입하라고 했는데 그 기입한 그 영어를 제가 찾아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대체 그 검색어가 있을까 봐 걱정돼서 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두리뭉실하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써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검색어를 쓰라고 해도 다 그렇게 써요. 아니 저기 실험 그 내용 좀 풀어서 쓰라고 해도 도대체 그 그러니까 뭐지 조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영어인데 풀어쓰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진짜 이거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크리파이스라고 하지 뭐를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맨날 가가지고는 정말 이거 저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자니 하게 되면 그게 약간 죄책감이 들 거예요, 아마. 내 그러니까 생각은. 그래서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고 네. 거의 진짜 뭐 기계가 쓴 것 같은 그런 계획서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복불. 진짜 계획서가요 너무 점점 정교화돼 가가지고 네. 무슨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오타 수정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오타 정말 수정은 원래 그 간사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교화돼 가지고요. 아 이제 잘 써요. 계획서는 잘 써요. 그러니깐요. 왜 이렇게 잘 써요 요즘에? 그 맨날 그 교육을 받으니까 받고 지적질 당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잘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했냐? 실제로 잘 했냐?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관리 감독도 회의 갈 때나 네. 그 결과 보고를 해 주는데 네. 뭐 마리수 사용한 거 지금 남아 있는 그 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그 네. 과정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써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변경 계획서도 예를 들어서 50% 네. 이상은 또 새로 신규 승인을 네네. 쓰라고 하니까 네. 49.999 그거 세상에 50마리 했다가 예를 들어서 75마리를 하면 50%잖아요. 네. 그러니까 74마리 74마리.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정말. 아 그게 뭐 정말 별로 이거나 저거나 무력한 건 마찬가지지만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의 계획서가 정말 많아요. 저는 이거 그냥 밥 먹고 20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좀 이 잘할 수 있는데. 동물 그래서 실험? 아니 저기 계획표 평가. 밥만 교과서 먹고 이게 내 교재들 직업이 되면 어 그냥 정말 열심히 하겠는데 이거 시간을 쪼개서 하려다 보니까 나도 되게 놓치는 게 맞아요. 많아 가지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막 좀 우울해요. 왜 이런 거 하는 동물보호단체는 없는가? 그러니까 없죠. 정말 어려워서 그런가? 관심 끄고 살잖아요.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이 개체 수는 똑같이 몇백만 마리인데 왜 마우스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그럴까요? 어려워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가성비가 낮다고 생각해요. 가성비. 네. 관심을 가성비 엄청 낮죠. 주목을 끌지 못하잖아요. 한 거에 투입 대비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거는 쎄 빠지게 공부해 가지고 맞아요. 해도 티도 안 나고 또 안 나죠. 하기는 해야겠고. 근데 인제 쪼금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에는 이것도 주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험 동물도.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건 계속 유지하면서 해요. 그리고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래도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우리 기관의 외부위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굉장히 큰 긍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복지 전문가가 와서 해줘 이런. 그래서 중단을 못 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몰라서 잘 못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빠서 그런다기보다는 무심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고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러고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평가서 쓸 때도 굉장히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되게 명령적으로 쓰면 엄청 기분이 나쁘니까 나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주면 네. 예전에는 뭐 변경해 주세요 이래도 그냥 사실 안 해도 돼요. 어차피 50%만 찬성하면 이 실험 해도 되니까 내가 낸 의견 무시해도 되거든요. 근데 무시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점점 좀 네. 반영하고 네. 또 그 반영한 것을 우리한테 어필하려고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보여요. 네. 네. 정말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안 바라는데 저는 정말 실험동물한테는 제가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하는 사람도 없고 몇 명이 막 거의 땜질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이쪽 사람들은 다 연구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 그래도 학식은 있잖아. 학식은 있어서 얘기하면 알아는 들어요.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 좀 알아는 들으셔서 내가 계속 열심히 공부도 계속 해가면서 해야겠다. 좋은 네, 영향을 맞아요. 미쳐야겠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발 농림부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냥 동물보호 단체를 깍두기처럼 좀 끼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죠. 구색 맞추기로 끼죠. 구색 맞추기로 끼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실험동물에 대해서 0도 모르는 사람 그냥 구색 맞추기로 앉혀놓잖아요. 그런 거 회의장에서 보면 진짜 열불 터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른다는 거 뻔히 알고 앉혀놓는 것 같아요. 그럴걸요? 네, 그냥 이게 주소로 이렇게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넣어가지고 동물보호 한 단체 한 단체 뭐 두 단체 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검색. 네. 지난번에 솔직히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내가 맡았어도 내가 누구 대표인데 이걸 나한테 하라 그랬어도 이거 지금 전문단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좋아지겠죠. 앞으로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저 오늘 정말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해요. 꼭 이거 저도 한 좋겠다라고. 번씩은 좀 정리해보고 싶었고 이제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유튜브 하신다는 분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올리세요? 고양이 올리세요 고양이 막 이러는데 내가 뚝심이 있지. 그럼요. 나중에 이게 역사가 된다니까요. 그걸 계속 기록을 놓으면 누군가는 또 찾아서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뭐든 두 사람이 뭐든.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엔 언제 해요? 다음에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보고 톡 올려드릴게요. 일정 보고.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 지난번에 했던 도축장 그것도 하나요? 농장동물 농장동물에서 환경 관련한 거 남았거든요. 그리고 왜 해외 사례 남았는데 그거는 또 재밌어요. 네, 해외 사례는 뭐 끝내줍니다 외국은. 부러워요. 근데 부럽긴 한데 그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거고 우리라고 못 만들 거는 없죠. 잠깐만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건 잠깐만요. 제가 뭐 네네. 하나 2018년에요. 네. 왔던 그 외국 사람들 중에요. 네. 그 영국에서 온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누군지 그거를 좀 번역본을 좀 볼 수 없나요?
아, 그때 뭐 원고를 주신 거는 아닌 것 같던데? 이거 그쵸? 책이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 PPT 파일만 주시지 않았나요? 저는 PPT 모르고 저는 원본 그때 해석해서 다시 번역해서 보내준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못 받았어요. 혹시 받으셨어요? 아니요? 받으셨어요? 제가 이거 어느 영국의 활동가인데 그거 찾으면 그 이 자료 자체를 다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는지. 그거 아, 나는 우리나라 영어 여기 PPT 자료밖에 없는데. PPT 자료 있으세요? 그때 영어로? PPT 자료는 주시지 않았어요? 책, 그죠? 영어로 받으셨어요? 예. 저 영어 못 보잖아요. 아, 그리고 뭐 그거 다 영어로 강의하시고 통역을 안 해주셔서 저도 잘 못 알아들은 것도 많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PPT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냥 아, 이런 거구나. 근데 되게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가지고 뭐 그렇게 저는 뭐 음, 아주 크게 도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아는 내용이던데. 저는 다 모르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더운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주말 감사합니다. 보내시고, 네. 네, 연락 또 톡에 올려주세요.